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더욱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육이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에 비해서 말라있는 환자분들이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말라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왜 치료가 안 되는지, 또 어떤 생활관리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허리 협착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근육이 있는 체질의 허리 협착증, 하나는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 나이가 들면서 허리 협착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근육이 있을 경우, 근육량이 보다 많을수록 허리 협착증에 애우가 좋다고 합니다. 즉,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 심해진다. 심해져도 치료가 빠르게 된다. 또한 수술을 받고 나서도 회복 속도라든가 수술 이후에 애우가 좋은 분들은 근육이 있는 허리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마른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증상도 심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수술을 했는데도 애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은 근육 체질의 허리 협착증보다 더 많은 노력과 생활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 환자들의 생활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의 특징을 볼게요. 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그 환자가 엎드려 계시면 뒤에서 뼈가 드러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뼈가 드러나 있는 분들. 자, 근육이 있을 경우에는 근육이 양 옆에 이렇게 쭉 뭉퉁하게 나와 있으면서 뼈를 잘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육도 없고 살도 없는 말라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뼈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만져보면 뼈가 오돌토돌 만져집니다. 척추뼈가. 자, 두 번째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가 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많을까요? 여자에게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그리고 종아리에도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뭐가 잘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허리 협착증이라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의 특징은 선천적으로 손발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왜? 혈액순환 능력을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소화기가 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소화기가 약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젊을 때부터. 소화기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영양 공급이 되면서 근육들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들이 잘 안 생기는 이런 분들이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이죠. 제가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손발이 차다 그랬죠.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랬죠. 선천적으로 혈액순환 능력도 약하고 종아리 근육도 없으니 또 혈액순환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근육 체질의 허리 협착증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른 체질의 허리 협착증은 특히 어디가 안 좋아요? 소화기가 안 좋아요. 소화기가 약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하기가 약합니다. 그러면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의 생활관리 비법은 뭐겠어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거나 소화기를 개선시키는 방법이죠. 자,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 방법.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이 발끝치기가 혈액순환 능력을 높인다 그랬죠. 잠을 자기 전 반드시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을 톡톡톡 치는 것을 3에서 10분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깊게 자게 되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지고 발끝을 치면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끝치기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혈액순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맨발 걷기인데요. 이건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하루에 30분씩 또는 일주일에 2, 3회 1시간씩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던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맨발 걷기 이후에 잠을 잘 자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 이후에 잠도 잘 자게 되고 허리협착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체질, 내가 근육 체질이 아니라 마른 체질이라면 먼저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끝치기,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요. 할 만한 장소도 없다. 또 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그럴 때는 맨발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맨발 신발. 그래서 맨발 걷기 원리를 구현한 신발이니까 맨발 걷기 어려운 분들은 맨발 신발을 신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화기가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약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근육량이 늘도록 살이 찌도록 만들어야 돼요. 약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 제가 동의보감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살을 길러주어 몸이 여인 것을 보여준다. 동의보감에 이래 써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를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죠. 마에는 마른 체질에게 좋은 영양분이 있고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가피. 허에서 몸이 여인 걸 치료하면서 살이 찌게 해준다. 자, 그런데 오가피는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오가피는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에게 매우 좋겠죠. 그리고 잣, 참깨, 토란, 하수오, 고기 중에서는 동의보감에는 누런 암탉이라 나와 있네요. 또는 양고기, 이런 음식들이 마른 체질에게 살을 찌게 하는데 근육량을 늘리는데 매우 좋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약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냐? 한약으로는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체질은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다 그랬죠. 이 중에서 특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게 심하다. 이럴 때는 뭐를 써요? 팔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요. 팔물탕에는 당귀, 청궁, 지황과 같은 혈액순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심하다 이럴 때 팔물탕을 써요.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입맛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은 화관평양탕을 쓰고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평이산을 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냐면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에 혈액순환 문제인지 소화기의 문제인지 소화기 중에서도 입맛이 있는지 없는가를 잘 구분해서 한약을 쓰면 매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라든가 오가피라든가 여러 음식들, 여러 약초들 집에서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평소 음식으로 드셔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할 때는 한의학의 도움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특히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병을 크게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실증, 하나는 허증으로 봐요. 실증은 실하면서 병이 온 거, 허증은 허하면서 병이 온 거. 자, 근육이 많은 체질 허리협착증은 실증입니까? 허증입니까? 저는 실증이라 생각합니다.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은 근육이 마른 허리협착증에 비해서는 허증이라 생각합니다. 실증하고 허증 중에 어떤 게 치료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허증이 어려워. 허증은. 실증은 몸은 튼튼하기 때문에 있는 병만 해결하면 되는데 허증은 몸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몸을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원리들을 망각하고 마른 체질이 됐든 근육 체질이 됐든 허리만 고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마른 체질은 허증이기 때문에 몸까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관리 방법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병만 똑같이 고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허리협착증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 살이 마르고 젊을 때부터 손발도 차고 소화기도 안 좋고 이런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마른 체질의 허리협착증은 똑같은 허리협착증 치료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생활 속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